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차인 주부예요. 다정한 남편을 만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삶이 변화가 된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결혼 전 그렇게 절 예뻐하셨던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셨죠. 친구들이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도 시짜다. 그러니 너무 믿지 말라고 했을 때도 결혼 전에 이 일이 제 일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주방 일에 얼씬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여자가 해야 한다는 주의 말이에요. 그렇게 잘해줘도 시자는 시자더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준우 씨 좋은 사람이지만 시댁이 그렇게 잘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딱 네 할 도리 하면 끝이야. 나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고단하다, 고단해. 그래? 그냥 뭐 그래도 잘해주시니까 나도 잘하도록 노력은 해봐야지. 그래도 조언 고마워. 네가 먼저 시집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해주니까 너무 좋다. 아직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잘해주셔. 다행이지 뭐. 그래, 겪어봐야 한다니까. 어쨌든 너만은 내 길을 가질 않길 바란다. 그래도 결혼하니까 얼굴은 좋아졌는데? 준우 씨가 잘해주나 봐. 남편 사랑 듬뿍 받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남편도 어찌됐건 남의 편이여. 알겠지? 명심해. 결혼 후 며칠 만에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먼저 시집을 간 친구는 저에게 이런저런 시집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어요. 전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하며 그냥 웃어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친구가 해준 조언은 틀리지 않았어요.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절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온갖 잔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첫 며느리라 잘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불러내는 게 습관이시더라고요. 이게 쌓이다 보니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선에서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강압적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예, 집 가는 길에 우리 집 좀 들렀다가 청소기질 좀 해주고 가렴. 너희 집이다 생각하고 말이야. 괜찮지? 몇 시까지 올 거니? 네? 청소기질요? 저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7시 넘을 것 같은데. 너무 늦지 않나요? 꼭 해야 해요, 청소기질을?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인데 그럼 청소기를 누가 돌려? 나 먼지 알레르기 있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도우미 이모님 쉬는 날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저도 사회생활 하는지라 바쁘거든요. 죄송해요. 뭐야? 무슨 이런 간단한 일을 하는데 또 한 명을 쓴다는 거야? 네가 와서 하면 될 것을. 끊는다. 무조건 들려서 청소기질 해. 시어머니의 대답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굳이 저를 불러서 청소기질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먼지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기질을 못한다는 시어머니 말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일 끝나자마자 집에 들러 청소기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다 보니 어머님은 절 도우미처럼 부르시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점점 화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습관이 되면 애초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절 매번 불러대셨으니까요. 나 어묵조림 먹고 싶은데 어묵 냉장고에 있으니까 조림 좀 해놓고 갈래?
온 김에 그냥 다 해놓으면 좋잖아. 안 그래? 어머니, 저 일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가 당연히 해드릴 순 있지만 굳이 일 끝나고 자꾸 이렇게 부르시면 저 곤란해요. 뭐가 곤란하다는 거야? 내가 왜 옆동에 아파트 해줬는데? 너희가 같이 사는 거 부담일까봐 그래도 가까이 해준 건데 이런 것도 못 시키면 내가 며느리를 왜 얻은 거야? 너 며느리 돌이라고 모르니? 너 이렇게 앞뒤 구분 못하는 애였어? 네? 그럼 일부러 이렇게 시키려고 아파트를 옆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일 끝나자마자 매번 부르시는 거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얘기해서 얼굴 붉히는 거 싫어요.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남은 부리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내 식구가 편하지 남이 편하겠니? 월급 받고 또박또박 지 할 일만 하는 남이랑 내 것처럼 일하는 내 식구랑 가냔 말이야. 어쨌든 이제 서로 성향을 알았으니 나한테 잘 맞춰라.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못 해드려요. 반찬 가게 요 앞에 있으니까 제가 어묵조림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렇게 저에게 모든 걸 다 맞추라고 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죠. 결혼 후 저흰 신혼여행을 따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후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절 며느리가 아닌 본인의 수족처럼 부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남편에게 말을 하였고 남편은 저 대신 어머님께 이런 일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별 도움이 되진 못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화가 많은 사람이었기에 어머님에게 따끔히 얘기를 하다가도 어머님 말에 휘둘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정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인 나날이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일 끝나고 매번 집에 불러서 집안일 시키시는 어머님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무슨 집안일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셔. 자기가 말 좀 해줘. 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아, 엄마가 왜 그러시지? 원래 그러시지 않거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 엄마도 그냥 며느리 생겨서 좋아서 그러시나? 원래 안 그러시는 분인데 참. 어쨌든 내가 잘 얘기할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찾아오자 노발대발하시면서 저에게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순식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시니 제가 잘못했나 싶기도 했어요. 어머니에게 전 며느리가 아닌 그냥 이 집의 몸종과도 같은 존재더라고요. 그날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엄마가 그렇게 미소 매일 불러대면 미소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인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주머니한테 시키시고 미소는 그냥 두셨으면 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처음 결혼하는데 미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뭐야? 아니 미소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예, 네가 말해봐. 네가 불만이면 네가 말을 해야지. 내 애들 앞세워서 지금 나랑 우리 준우 사이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아주 너 여우 같은 애다.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우 같다뇨.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어머님이 이러신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야말로 충격이네요, 어머니. 기가 막혀, 정말. 그래, 엄마. 너무 흥분했어. 진정해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좀 고려해 달라는 거죠. 네? 그게 그거잖아. 너 얘가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변한 거야? 너 내 아들 맞아? 참나. 아주 몇 번 풀어먹었다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어쩜 이렇게 얘가 여우 같아? 하는 짓 보면 딱 나온다니까. 그렇게 여우짓 하는 거 아니다. 알겠어? 어디 여우짓을? 결국 저희들의 대화는 싸움으로 끝이 났어요. 집에 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봐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마다 어머님과 트러블이 있어야 맞는 건지 싶더라고요. 워낙 누구와의 언쟁을 극도로 싫어하는 저로서는 이 사실이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최대한 트러블이 없게끔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내가 더 나이가 어리니 그냥 내가 먼저 사과를 드리자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안 볼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붉혀봤자 저만 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사과드리자 당연하다는 듯 받더라고요. 어머님, 그날 일은 죄송했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준우 씨한테 쏟아 부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봐요. 그래, 진작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그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고분고분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렇게 지내면 나랑 트러블 날 거 하나도 없어. 알겠니? 물론 내가 생각을 해봐도 네가 너무 우리 아들에 비해 딸리지만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네가 좋다는 걸. 그래서 받아들인 거야. 네? 딸리다뇨? 어머님, 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지금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 뭐가 딸리다는 건지 좀 어이가 없네요. 그걸 모르는 것도 기가 막히는구나.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어쩜 그렇게 주제를 모르니? 우리 아들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여자들이 줄 섰는데 너 좋다고 해서 허락해 줬더니만 선자리가 얼마나 들어온 줄 아니? 근데 널 데려온 거야. 알아? 어머니, 회사는 제가 더 좋은 데 다니는데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누가 기울고 기울지 않고가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 어쨌든 그 많은 선자리 중에 너 데리고 온 건 솔직히 마음에 진짜 안 들었어. 그런데도 선택한 거야. 알겠니? 이제 잘 알았으니까 나한테 잘 맞추길 바란다. 죄송하다고까지 했으니 또 나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지? 어쨌든 그만 얘기하자. 어머님의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어머님과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저를 그렇게 한여로 부리셨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보다 제가 한참 미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부려먹었던 거죠. 이제야 모든 의문점이 풀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조금 정상이 아니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어머님은 절 종부리듯 계속 부리기 시작했어요. 전 처음엔 모든 말들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잘라내기 시작하였고요. 어차피 이래도 난리 저래도 난리인 시어머니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늘 우리 집 와서 미나리 좀 다듬어라. 미나리를 많이 샀는데 난 이런 거 할 줄 모르거든. 와서 좀 다듬어. 오늘 못 가요, 어머니. 저 오늘 회의 때문에 야근할 거거든요. 준우 씨 보낼게요. 준우 씨도 살림 잘하니까. 그럼 끊을게요. 뭐야? 이게 진짜? 네가 와야지 어떻게 우리 준우가 이런 걸 다듬으라는 거야? 잔말 말고 와. 알겠어? 안 오기만 해봐. 전 못 간다고 했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예요, 어머니. 준우 씨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니까 준우 씨 보낼게요. 그래, 너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오늘 안 오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꼭 들려라. 본인 말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전 그날 미나리를 다듬으러 가지 않았죠. 어머님은 그날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날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욕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엄마가 무슨 죄길래 이런 전화를 받았는지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차마 사돈인지라 죄송하다고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감히 헤아려지지가 않아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남편도 다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어미 말을 개똥으로 알아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시어미가 와서 미나리 다듬으라는 게 사돈이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사돈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사돈 그래도 이렇게 경우 없게 전화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일단 제가 미소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돈 어른도 좀 고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사돈인데 안 그래요? 저도 속상하네요. 뭐라고요?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딱 봐도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안 그래요? 딸이 얼마나 되바라진지 아세요? 오라고 하면 올 것이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저도 오죽하면 사돈 어른께 전화했겠냐고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얻어먹고 다니는지 심히 걱정스럽네요. 참나. 사돈 어른이 따끔하게 교육을 시켜주셔야겠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미소는 잘 타이를 테니 사돈 어른도 고정하세요. 참,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전화하신 거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일단은 화가 많이 나셨으니 전화 끊으시고 마음 좀 추스르세요. 시어머니가 하도 친정엄마에게 뭐라고 하자 친정엄마도 많이 참았지만 혹여나 저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죄송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친정엄마를 보고 놀라기도 했고 엄마마저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효도는 못해줄 망정 남에게 이런 얘기나 듣게 하고 말이에요. 엄마 마음이 제가 얼마나 안쓰러울까라는 생각을 하실 걸 알아서 그런지 그저 눈물만 나왔습니다.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엄마, 웬일이야? 연락하고 오지. 그럼 비밀번호 알려드렸을 텐데.
춥지? 얼른 집으로 들어와. 얼마나 기다린 거야, 어? 너 기다렸다가 그냥 얘기 좀 하려고 했지. 아니, 본론만 말하면 너 힘드니 혹시? 결혼하고 다 네 뜻대로 안 되지? 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엄마, 무슨 일 있어? 난 괜찮아. 준우 씨도 잘해주고. 뭐 엄마는 요즘 어때? 네 시어머니 전화 오셨어. 보통 아니더라. 그 전화 받고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혹시라도 힘들면 괜찮으니까 다 버리고 나와도 돼. 꾹꾹 참을 필요 없다는 거야. 준우만 보면 너희끼리 문제는 없다만 너 고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거 아니? 뭐라고? 아, 기가 막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엄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진짜. 나 때문에. 별 얘기 안 하셨는데. 그냥 어쨌든 다 느껴지더라. 네가 얼마나 괴로울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 우리 귀한 딸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받고 있는 거 엄마도 너무 속상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더 이상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를 계속 달래주시다 집에 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할 수가 있나 싶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모자란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대신 싹싹 빌더라고요. 이혼해. 나 못 참아. 어차피 당신 어머니 바뀌지도 않으실 거고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더라.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해? 미안해. 아니, 엄마가 장모님한테 그러실 줄 몰랐어. 이혼은 안 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잖아, 어? 당신 내 옆에서 힘이 돼주긴 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끝내려면 그냥 확실히 끝내는 게 낫지. 이혼하자.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한 행동 나 그냥 못 넘어가. 진짜 경우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할 수가 있어? 내가 다 미안해 진짜. 장모님한테 내가 다 사과드릴게.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너 없으면 안 된다니까, 어? 남편과 이혼을 마음먹고 난 뒤 남편은 울며 불며 하루 종일 빌더라고요. 그리곤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도 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낼 때 얄궂게도 아이가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일 줄도 몰랐는데 어느새 제 뱃속엔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막상 뱃속에 아이가 자란다고 하니 이혼이 선뜻 쉽진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한 번만 믿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고마워. 우리 복덩이다 정말. 엄마 아빠를 이어준 복덩이. 내가 더 잘할게. 그리고 엄마 문제는 신경 쓰지 마. 너 스트레스 안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알겠지? 미안해 진짜. 고마워. 그리고 우리 세 식구 잘 살자. 나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운데서 잘해줘.
나도 미안했어. 자기 마음 아프게 해서. 우리 복덩이랑 잘해보자. 그렇게 새 출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참 다행이게도 남편은 그날 일이 있고 나서 가운데서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호출을 할 때면 오히려 본인이 가거나 아예 저를 마주하지 않게 했어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노발대발 하더니 남편이 계속 나서서 중재를 하니 시어머니도 지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고부 갈등은 끝을 보이나 싶었죠. 그리고 전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일주일 동안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어요. 일주일 뒤 집에 가는 날, 시어머니는 아기 데리고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축하 기념 파티를 하자며 말이에요. 그래도 손주를 낳으니 어머님이 파티까지 열어주실 만큼 좋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여 그렇게 남편과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신발장에 신발들이 많네? 엄마가 엄청 거하게 준비해 주셨나 보다. 아이 낳았다고. 아우, 신발들 좀 봐. 그러게, 얼마나 준비를 하셨길래 손님 초대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 일단 들어가 보자. 어머님, 저희 왔어요.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들어간 순간 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집 앞에서 앞치마를 메고 이리저리 음식을 나르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 것이었죠. 전 순간 당황을 하였고 시어머니의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줌마, 여기로 홍어 무침 빨리빨리. 아유, 뭐가 그렇게 굼떠요? 여기 상에다 홍어 무침 가져다 놓고 떡도 좀 가져와요.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희 엄마가 왜 여기에 있으며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냐고요? 네? 아, 이해가 안 가네요. 엄마, 여기 어쩐 일이야? 아니, 엄마가 왜 앞치마를 메고 여기서 홍어무침을 나르고 있냐고. 말을 해봐. 일은 어쩌고? 그 사돈이 부탁해서 너 애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네가 이런 일 할 순 없잖아. 내가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엄마 괜찮으니까 밥부터 먹어. 몸부터 추슬러야지. 애 낳고 얼마나 몸을 아껴야 하는데 엄만 괜찮아. 네가 하는 거보다 훨씬 나아. 뭘 그렇게 놀라니? 뭐 이런 걸로. 너도 왔으면 밥이나 먹거라. 뭐가 그렇게 유난이라고? 며느리가 식모면 친정부모도 마찬가지지. 그러라고 친정이 있는 거야. 알겠니? 네가 못하면 너네 엄마라도 와서 거들어야지. 뭐가 큰 난리라고 유난을 떨어대? 뭐라고요? 말 막하네, 이 아줌마가. 아줌마가 입어야 될 앞치마를 우리 엄마가 왜 입고 있냐고. 이제 어머니고 나발이고 없어. 당신은 끝이야. 우리 애 볼 생각도 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병동을 가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요, 이 아줌마야? 넌 말 다 했어? 아주 애 낳고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돌았네, 이게?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전 시어머니의 말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불만이 터져버렸죠. 그리고 전 곧바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바로 큰 어머니셨죠. 큰 어머니는 저 멀리서 밥을 드시고 계시다가 제 얘기를 듣고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셨습니다. 아, 마침 여기 큰어머니도 오셨네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이렇게 하녀부리듯 부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앞치마 당장 벗어 지금. 그리고 저 어머님 이제 다신 안 봐요. 당신도 결정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이 아주머니가 미소노의 어머니셨다는 거냐? 아유, 에그머니나. 아니, 동서, 이게 무슨 짓이야? 난 하도 주방에만 계시길래 사돈인지 전혀 몰랐어. 아니, 동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 못 배워 먹어도 그렇지. 내가 사돈 얼굴을 아는데 저렇게 계속 음식만 만드셔서 몰랐지 뭐야.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야, 너 얼른 죄송하다고 안 해? 남편의 큰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형님 되시는 분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어머님의 뺨을 갈기셨어요. 그 이유는 큰어머님은 저희 외할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을 시절 제자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기꺼이 제자를 위해서 학비도 내주시고 식사도 챙겨주었다고 해요. 훗날 저희 외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죠. 큰어머니는 그동안 저희 할아버지께 받은 게 많다며 저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었지만 오늘 이런 일이 터지자 제가 딱 저기에 보이는 큰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큰어머니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얘기했고 큰어머니는 저 대신 시어머님의 뺨을 갈겨주며 제 의분을 날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통쾌하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얼마나 제 속이 다 시원하던지. 이 정신 나간 거사. 어디 사돈한테 이렇게 대해? 이런 법칙이 세상에 어딨어? 참나. 동서 진짜 이상하다. 아들 뺏겼다고 지금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준우 너도 그래. 네 엄마 정상 아닌 거 모르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아유, 내가 동서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동서가 이렇게 막대할 집안이 아니야, 이 집안은. 외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어려운 학생들 많이 돕는 집안인데. 동서같이 무식한 사람이랑은 결이 다르다고,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새아기야. 아니, 사돈어른 몰라 뵀어요. 주방에만 계셔서 제가 대신 사죄 드릴게요. 딸 일이라고 만사 제치고 오셨을 텐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랑 얘랑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참나. 그래도 며느리면 며느리다운 행동을 해야죠. 형님이 며느리가 없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이렇게 부리는 거라고요. 그래야 찍소리도 못하고 나한테 복종하지. 아유, 어이없어. 너도 그랬냐?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야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똥오줌도 못 가려 얘가. 아유, 어이없어. 애초에 싹이 글렀어 너도. 시어머니 될 자격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얼른 무릎 꿇고 사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거사. 엄마 그만 좀 해요, 진짜. 지긋지긋해. 저 이제 엄마 다신 안 봐요. 어떻게 장모님한테 이런 일을? 아휴, 제가 미소 보기 부끄럽고 장모님 얼굴 보기 나 부끄럽네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는 이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신 연락 마세요. 이제 끝입니다. 저 대신 퍼부어주신 큰어머니와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있던 시어른들도 어머니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엄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엄마는 시어머니 면상에 앞치마를 내던지며 한 소리 하셨죠.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몸이 뒤집어져라 분해하시더라고요. 딸 가진 죄인이라고 우리 딸 고생할까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뭐? 식모? 나이를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어 이 아줌마야.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철저히 외면당하고 혼자 살아봐 알겠어?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어디서 저딴 게 어른이라고. 아이고.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디 사돈한테 큰 소리야? 내가 당신이 이러면 며느리 가만둘 줄 알아? 평생을 부려먹을 거라고. 누가 부려먹힘 당한대? 당신 이제 끝이야. 똥오줌 좀 가려. 지금 여기 눈빛들 좀 보라고. 당신 어떻게 보는지. 다신 내 아이, 그리고 나, 그리고 끔찍이 아끼는 아들 볼 생각 마. 평생 홀로 외로이 보내보라고 인생.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주변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경멸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쩜 저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악을 써댔지만 아무도 대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원맨쇼 그 자체였죠. 남편마저도 본인 엄마에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 엄마랑 아기만 챙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습에 고마웠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 여보. 나 이제 엄마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이제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 내가 너를 볼 낯이 없어, 정말.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지 몰랐어. 아휴, 자네가 무슨 죄야. 어쨌든 난 우리 미수 힘든 거 이제 못 봐. 이렇게 마음먹은 만큼 다신 번복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엄마, 미안해. 아, 시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래도 이제 정말 손절했으니 좀 나을 거야. 정말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내가 엄마까지 괜히 고생시킨 것 같아서 면목 없다 정말. 딸 자식 하나 못 낳아서 이런 꼴을 당하게 했어. 내가 미안하지.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중간에서 처신도 제대로 못하고. 장모님, 이제 믿어주세요. 미소랑 아이 제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2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오늘 일은 아니 그전의 일도 모두 다 죄송합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도 하고 집도 찾아오셨지만 저흰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예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큰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 있던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와 못 살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큰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절 막대할 줄 몰랐다고 큰어머니는 말씀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모든 친인척 관계에서 소외가 되셨어요. 큰어머니 입김이 세다 보니 모든 친척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시어머니를 배척한 것이죠. 아주 못 배워 먹었다면서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이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문자도 하셨지만 전 번호를 바꿨어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였죠.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 좀 보여줘라. 어떻게 이렇게 생으로 연을 끊겠다는 거니? 문자 보면 답장 좀 해줘. 준우가 통 연락이 안 돼서 그래. 내가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게 말이 되니? 나도 반성했으니까 좀 연락 좀 다오.
어떻게 이놈을 방치한다는 거야? 너 하나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 보면 빨리 문자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다오. 알겠니? 이 문자를 끝으로 전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집도 바로 옆 동이었기에 혹시나 마주칠까 남편 회사에 정근 신청을 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를 왔답니다. 얼마나 속이 편하던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결혼 생활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렇지만 오히려 큰어머니와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저의 고민거리도 들어주시고 시댁에 있는 이야기도 소소히 전해주신답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어머니는 항상 외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너무 잘해주셨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이죠. 오히려 멀다면 먼 사이인 남편의 큰어머니이지만 저에겐 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자식이 없는 큰어머니도 저를 며느리처럼 딸처럼 아껴주시고요. 처음엔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모든 거에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길 마련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평탄하게 흘러가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고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시간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매번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동대문에서 옷 사입을 하면서 제 쇼핑몰을 운영했어요. 눈에 띄게 잘 되진 않았지만 워낙에 진취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쇼핑몰만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 동네에 조그맣게 새를 얻어 옷가게를 차렸답니다.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고 점점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고 결혼도 준비하였고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 여자가 옷가게를 한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저를 좋게 보시지 않았고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결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시절이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소개를 받다니. 저 은혜랑 결혼한다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걔랑 같이 있니? 아니, 교육자 집안에서 같은 교육자를 만나야지. 옷 파는 애가 웬 말이야? 엄마, 절대 허락 못해. 일단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요. 제가 성인인데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상관 좀 하지 마세요. 나 걔랑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너 빨리 접고 들어와 집으로. 알겠어? 네가 정리 못하면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저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 선생님을 소개받으라고 하였고 그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던지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참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우리 집의 귀한 딸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위로를 해줬죠. 어디 가서 미움 받아본 적 없는 인생,
가장 중요한 시점에 미움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아서 속이 정말 안 좋았어요. 어디 가서 늘 똑 부러진다, 잘한다 소리만 들어봤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엄마가 널 안 만나보셔서 그래. 우리 누나도 그렇고 다 선생님이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그냥 엄마 욕심에 그러시는 거야. 이 정도면 그냥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 물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매번 자기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님 전화 오고 자기는 내 눈치 살피랴, 엄마 눈치 살피랴. 미안해. 내가 좀 더 엄마 설득해 볼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줘. 그놈의 선생님이 뭔지 참 웃긴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난 그렇게 반대하는 거 못 견뎌. 남편은 결혼에 있어서 어머님을 무조건 설득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저는 남편을 믿었죠. 사실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반대하지만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창 바쁜 시간에 옷을 파는데 웬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님인 줄 알고 한참 응대를 하고 있는데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네 어머님이었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방문한 것도 당황스럽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얘기 좀 하자는 게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 알죠? 뭐 바쁜데 긴 말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은 같은 교사랑 결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빠져줬음 하는데. 아, 처음 뵙겠습니다. 몰라 뵀네요. 민수 씨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긴 어떻게 하시고? 우리 아들 차에 있는 내비 좀 봤어요. 맨날 여기 오길래. 아니 그리고 고졸이랑 선생님이랑 어울리기나 한다고 생각해? 대학교 안 가고 사업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학을 나와야지. 안 그런가? 우리 아들 보는 눈에 정말 실망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와서 아가씨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워. 알아요? 참나, 내가 어쩌다. 그냥 젊은 아가씨니까 말 놓을게.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는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야. 근데 어디서? 아유, 뭔지. 하여튼 내 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만 가볼 테니까 그쪽에서 우리 아들 좀 정리해줘. 우리 아들은 통말이 안 통해서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영업장에 찾아오셔서 바쁜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따로 만나자고 하시지. 그리고 대학 얘기하셨는데 교사 월급 얼마나 되나요?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저도 제 앞가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돈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고 TV에서만 보던 것이 저한테 이루어지니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분도 나쁘고 수치스럽고 내가 돈 봉투까지 받아가면서 이 남자를 선택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봉투만 던져주고 자리를 뜬 모습을 보고 가게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날은 제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제가 한참을 남편의 전화를 피하다 결국 남편을 만나
어머님이 주신 돈 봉투를 집어 던졌어요. 제 인생에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고, 뭐가 아쉬워서 신파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되었나 싶으면서 정말 속상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는 집구석에서 이런 신파를 찍고 난리야. 본 건 있으셔서 나한테 돈 줄 테니 떨어지래. 어때? 뭐? 미안해. 너한테 이렇게 하실 줄 몰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 피해는 가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도 지겨워. 그냥 헤어지자. 나 이렇게 모욕당할 만큼 당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참는 거지. 믿어달란 말도 너한테 지겨울 수도 있지만 내가 꼭 해결할게.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말아줘라.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자는 제 말에 남편은 식음을 전폐했고 결국 시댁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죠. 그렇게 저도 아픔을 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마음에 걸리고 상처가 되었지만 이왕 결혼하는 거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 잊고 결혼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결혼을 허락한 시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좋게 볼 리가 없었죠. 하지만 20살 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저로서는 시어머니에게 절대 지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지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것 같았고 절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여우 같은, 어떻게 내 아들 홀렸는지 모르겠다만 그래,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기니까 아주 좋지? 어디 너희들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 급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결혼 생활인 줄 아니? 이제 내 아들이 너한테 질릴 거다. 아주 악담을 하시네요. 그럴 거면 왜 허락하셨어요? 저도 안 참아요, 어머니. 어디 가서 저 그렇게 꿀리지 않거든요. 뭐야? 내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니까 허락한 거지? 그런 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집 구석이 얼마나 잘난 집인데요? 교사 월급이야 뻔한 거고 민수 씨랑 아버님이 교사지 어머님이 교사 아니잖아요. 얘 아주 대바라진 것 봐. 아주 20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 겪으니까 나를 아주 물러본다 이거지?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저의 말대답에 늘 어이없어 하셨고 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막대한 예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도 20살 때부터 일을 열심히 했던 터라 시어머니가 준비해오라는 예단은 거뜬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예단을 준비를 하자 어머님은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어진 게 못내 아쉬웠던지 이제는 별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또 안절부절 못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누가 더 해오면 어떠냐 하는 마인드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것 또한 당당하게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였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네가 그럼 돈이라도 벌어놨어야지. 맞다. 나 너한테 예물은 못 해준다. 네가 우리 집 같은 가문에 시집 오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내가 예물까지 해다 바쳐야겠니? 너 그렇게 돈 잘 버니까 예물에 아쉬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러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라고? 은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건데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예물 필요 없어요, 어머님. 예물 해주시고 또 얼마나 생색 내시겠어요? 그냥 전 제 마음 편하자고 예단한 거예요. 자기도 좀만 참아. 매번 이렇게 엄마랑 만날 때마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도 그만하시고요. 은혜야, 제발 부탁이야. 아니 왜? 얘 돈 많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뭐 어떠니? 우리 아들같이 잘난 교사 남편 데리고 가면서 지가 다 해와야지. 한마디도 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 역시도 시어머니의 악담에 정말 결혼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그러면 나 스스로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걸 인정하는 꼴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자존심 하나는 엄청 셌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제일 행복한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남편을 참 좋아해 주니 그거 하나만큼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게를 자꾸 비움에 따라 직원을 더 채용하려는데 남편이 본인의 친척 동생을 추천하더라고요.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요. 전 그렇게 남편의 친척 동생을 제 가게에 채용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귀에 저의 가게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 언니 가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매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숙모가 그렇게 뻐길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봤자지. 우리 같은 교육자 집안에 제가 가당키나 해? 나 진짜 참고 결혼시키는 거야. 근데 뭐 얼마나 대단한데? 그래봤자 삼촌이랑 오빠 말고는 뭐 교육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모도 언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얼마나 잘하는데. 오히려 전 언니랑 같이 일하면서 오빠보다 언니가 훨씬 아깝다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숙모도 받아들여 주세요. 너 무슨 걔한테 돈 받았니? 참나. 잘돼 봤자지. 대학도 안 나와서 나는 그렇게 무식한 애 딱 싫어. 알아? 남편의 친척 동생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좋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그나마 저에게 좀 너그러워지셨어요. 동네 옷가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월 수입도 많은 저를 다르게 보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교육자 집안 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뭐 익히 알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친척들이 저를 축복해 주었고 저 역시도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속을 뒤집어 놨지만 이젠 정말 시어머니도 됐으니 어른이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늘 다정했던 남편도 저에게 조금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놀랐어요. 화장이 왜 그러니? 너 오늘 화장 엄청 떴다 아주. 20살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주 고생만 해서 그런가? 신부인데 고생한 티가 줄줄 흐른다니까. 이러니까 내가 널 반대했던 거야.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나이 들어 보이잖니. 아, 어머님, 결혼식장까지 와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네? 내가 너랑 어떻게 잘 지내니? 잘 지낼 수가 없어, 너랑은.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한 민수가 잘못한 거지만, 그걸 굳이 우겨서 너도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냥 우린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이나 시어미 노릇 바라지도 말아라. 난 네가 뭐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알겠어? 그런 줄 알아. 어머님 정말 결혼식까지 너무하신다. 이왕 허락한 거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아까도 악담하고 가셨어. 아, 결혼식인데.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한 거겠지. 너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너 좀 예민한 게 있긴 해. 그만하자. 시어머니는 결혼식 날까지도 저를 못마땅히 하셨죠. 항상 어머님 앞에서 센 척하며 말은 했지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것보다 남편의 말이 더 서운하게 들려왔고 뭐라고 받아치려고 할 때 결혼식은 시작이 되면서 애써 모른 척 웃으려 했어요. 결혼식이니 조용히 지나가자 싶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며 서약을 했고 저 역시도 제 결혼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며 자부했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제가 당분간은 일 때문에 여행을 가기 힘들 것 같다고 하니 남편 또한 흔쾌히 승낙했고 따로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죠. 이것 또한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냥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 눈에는 모두 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뭔죄니? 결혼하자마자 여행도 못 가고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참나. 정말 바빠요. 성수기이기도 하고 요즘 주문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쉴 수가 없거든요. 민수 씨도 나중에 가자고 다 합의 본 내용이에요. 저희도 바로 여행을 가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네가 쉬지 못하는 걸 왜 우리 민수가 피해봐야 하냐고. 그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다. 알겠어? 어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일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피해를 봐야 해. 내가 이럴까봐 애초에 네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너 신혼여행도 안 가는데 다다음 주쯤에 집안 식구들 모여서 밥이나 대접해라. 알겠어? 그렇게 잘나고 똑부러졌는데 집안 어른들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잖니. 갑자기요? 네, 알겠어요. 어차피 집들이도 해야 하고 했으니까 2주 뒤쯤 식사 약속 잡을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메뉴는 네가 알아서 해. 아, 너 초계탕 할 줄 아니? 못해도 해라. 친척들 초계탕 좋아하니까 어디 한번 이번에 봐야지. 내 체면도 있으니까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교사 와이프가 거저대는 줄 아니? 시장에서 옷이나 파는 너랑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은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2주 뒤에 초계탕을 대접하라며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저 역시 어차피 언젠간 집들이를 해야 했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일이 너무 바쁜 와중에 시댁 식구들까지 초대하여 밥을 대접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결혼 후 처음 저에게 시킨 일이니 잘해서 이번에 점수 좀 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바쁜 2주가 흘렀고 시댁 식구들이 오는 날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신혼 3주차였어요. 웃으며 시댁 식구들을 맞이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께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를 그렇게 고운 표정으로 보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이 가시방석 같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준비한 초계탕을 대접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초계탕은 인원수대로 만들었니? 먹다가 모자라는 일 없이 좀 넉넉히 했지?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해줘야 하니?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인원수보다 더 넉넉히 만들었고 열심히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제가 나를게요. 그럼 네가 날라야지. 누가 나르길 바래? 참나, 꿈도 야무지다 너도 참. 민수야, 너도 돕지 말고 여기 얼른 앉아. 엄마. 자기야, 부탁 좀 할게. 엄마가 나보고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야지. 또 괜히 어겼다간 사달라겠다. 이해하지? 남편과 어머님이 얄미웠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하니 남의 편이 된 것만 같은 남편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때까진 애교였고요. 그렇게 인원수에 맞춰 초계탕을 대접했고 제가 초계탕을 대접하자 식구들은 더웠겠다고 그나마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초계탕을 드시다가 갑자기 의자를 쓰러뜨리곤 그대로 기절해 버리신 거예요. 거의 혼수 상태급이 되고 말았죠. 신혼 3주차 시댁 식구 집들이 도중 날벼락이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체한 것 같지? 가슴이, 너 여기다 뭔 짓 했어? 나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 아니요. 제가 뭔 짓을 하다뇨. 빨리 자기야, 119 불러줘. 빨리. 어머님, 정신 차려보세요. 어머님, 제발요. 여기 가락동인데요. 지금 환자가 식사를 하다 갑자기 졸도했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시어머니는 저 말을 끝으로 다급하게 쓰러지셨고 저희는 모두 놀라 난리가 났죠. 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119를 불렀고 저희는 어머님을 싣고 119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괜찮지만 어머님 혼자만 그렇게 쓰러진 것이었기에 정말 어안이 벙벙하였고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제가 해드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탈이 났을까 하며 말이에요. 어머님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한 뒤 바로 위에 층 중환자실과 수술이 같이 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담당 교수 말로는 빨리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 탓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지? 너 음식에 뭐 넣은 거 아니야? 너밖에 그럴 사람이 없잖아. 매번 엄마랑 싸우기나 하고. 너 진짜 그랬으면 용서 안 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지금 나 참고 있는 거야. 뭐? 당신도 나 의심하는 거야? 어이없다. 내가 아무리 어머님이랑 맨날 티격태격 했어도 어떻게 나를 의심해? 기막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자기가 날 의심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 반대에도 자기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구나. 정말 충격이다. 솔직히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이런 상황엔 의심만 할걸?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봐. 나도 참은 거니까. 절 의심하는 남편의 태도에 전 그 자리에서 뺨을 날렸고, 제가 뺨을 날리자 남편도 제 뺨을 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연애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에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인생의 첫 뺨이었어요. 그래, 네 본성이구나 이게. 이성 잃은 네 모습 잘 기억할게.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이성을 찾게 생겼어? 우리 엄마가 잘못돼 가고 있는 판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황당한 태도에 말을 잇지 못했고,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면서 정말 배신감에 차올랐어요. 매번 제 편을 들어주는 척을 했지만 남편은 알고 보니 늘 속으로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정말 배신감이 차오르면서 말은 했지만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마냥 어머님이 깨어나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복도에서 초계탕을 먹다가 혼수 상태된 시모를 기다리는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진료를 본 교수 한마디에 온 가족이 박수갈채로 환호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한마디에 마음을 매우 쓸어내렸고요. 정말 참 다행이었어요. 조개탕을 드셨다고 했는데 드시다 목에 걸리셔서 체한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 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마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없었다고 하시면 급성으로 오신 것 같은데 다행히 초계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병원으로 빨리 올 수 있었어요. 심근경색은 조금만 늦으면 사망도 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오늘 옆에 식구들도 많았고 다행히 음식이 목에 걸린 게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교수 한마디에 모두들 안도를 했고 남편 또한 정말 다행이라는 듯이 얘기를 했죠. 저 역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저에게 한 말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남편 빼고 친척들은 저에게 하나둘씩 초계탕을 만드느라 수고했다며 그제야 한마디씩 해주셨고, 제가 어머니를 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음식 대접 덕분에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다며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반나절 만에 마음이 상반되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아유, 조카 며느리 조개탕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지 뭐야. 내 친구도 심근경색으로 저세상 갔잖아. 아유, 정말 다행이지 뭐야. 아주 생명의 은인이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안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가 내색은 안 해도 엄청 고마워하실 거야. 진짜 잘했어. 아니에요. 전 한 게 없는걸요. 그냥 초계탕만 만들었을 뿐인데요. 그래도 진짜 큰일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새아기가 복덩이네. 너희 시어머니는 진짜 감사해야 하는 거야. 어디 이렇게 시기 좋게 오기가 쉬워? 미안해. 내가 진짜 실성했지. 아,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었나 봐. 아깐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어.
아니, 네 본성이겠지, 그게. 네 본성 잘 봤다, 인간아.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해. 지금 어른들 계시니까. 알겠어? 남의 편놈. 친척 어른들은 애써 제 마음을 달래주었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어요. 본인이 실성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남편의 말이 애써 위로가 되지 않았고,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더 나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고,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고맙다. 네가 날 살렸어. 참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골로 갈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 그때 초계탕 먹다 목에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혼자 집에서 심장 움켜쥐면서 어떻게 됐을 거 생각하니까 말이야. 내가 그동안 심했지? 미안하다. 우리 이제 잘 풀어나가 보자. 내가 너한테 억지를 부리고 못되게 한 거 사과하마, 아가야. 어머님,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지만 사실 민수 씨와 이제 정리할까 해요. 아무래도 저흰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머님 쓰러졌을 때 민수 씨가 저보고 음식에 뭘 넣었냐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는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그냥 서로 잘 합의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쉬세요. 이제야 내가 널 인정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니? 너랑 나랑 문제였잖아. 우리 민수는 아무 잘못 없었잖아.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애초에 잘못 끼운 단추, 이제야 풀어보려 합니다. 어쨌든 쾌차하세요. 전 이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실 참 맞지 않는 커플이었죠. 처음부터 반대가 심했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이 사단까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와 시어머니가 절 인정해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울면서 말을 했지만 남편의 본 모습을 본 이상 솔직히 같이 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제야 저를 붙잡았지만 뿌리쳤어요. 내가 그날은 실성했다고 했잖아. 너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참았던 건 당신 때문이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애초에 신뢰가 없던 거지. 그걸 알고 자기랑 내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 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상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우리 헤어지는 건 100% 당신 유책 사유니까 나한테 미안하다면 집에서 몸만 나갔으면 해. 다신 마주치지 말자, 절대로. 뭐? 몸만 나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이 집 내 명이야. 혼수는 네가 해왔다고 하더라도 나 절대 집 못 준다고. 웃기고 있네. 명의는 네 거지만 돈은 내 돈도 들어갔잖아. 거봐, 본색 나오는 거. 오히려 니네 엄마 쓰러진 게 나한텐 잘된 일이지. 혼인신고하기도 전에 이런 놈이랑 엮일 뻔했으니. 그럼 소송으로 가보자고. 어떻게 되나. 결국 전 소송을 걸어 집 재산 분할을 해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했고
남편과는 깨끗이 끝낼 수 있었어요. 저도 사람을 잘못 본 이유도 있으니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전 작은 돈의 손해였지만 남편은 파혼에 법정 소송까지 다니고 있던 학교에 소문이 엄청 퍼졌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에겐 돈보다도 더 치명타였고 세상 마마보이였던 사람이 안 그런 척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조금 소름도 돋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는 이제 와서 저에게 문자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더 이상 그런 사람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온화하던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니 솔직히 정말 정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제 와서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렴. 우리 아들 교사인데 이렇게 망신 줄 거야 정말? 이제 문자 하지 마세요. 번호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교사의 자질이 참 많이 부족해 보이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신혼생활을 끝으로 저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남편은 가게에 찾아와 본인이 미쳤다고 하며 한 번만 제발 봐달라고 했지만 결국 본인의 교직 생활에 있어서 파혼과 법정 소송은 엄청난 치명타였기에 보이는 식으로 저에게 다시 합치자고 한 거였더라고요. 내 교사 생활 어떡하라고? 파혼의 법정 다툼에 미안하다니까. 제발 그냥 합치자. 아무렇지 않게. 너 나 좋아했잖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지. 네가 뺨 날린 거, 그리고 나 의심한 거 아직도 잊지 못해. 그냥 니네 엄마가 정해주는 짝 골라 만나. 너한텐 그게 제일 어울려. 알겠니? 같은 선생 만나면 니네 엄마랑 트러블도 없을 거 아니야. 제발 내 인생 진짜 어떡하라고. 그냥 너만 마음 돌리면 돼. 집 명의도 네 이름으로 해줄게. 그냥 없었던 일처럼 돌아가자. 이 얘기를 듣고도 참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볼 줄 몰랐는지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일이 있고 7년이나 지났고 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어요. 성품 좋은 시댁 식구들과 정말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일밖에 모르던 때 그저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었던 순간들.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도 가끔 나요. 그때 초계탕 사건만 아니었으면 중간에 결혼 생활이 어떨지 상상도 안 가고 아찔하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의 그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면 지금 참 행복하거든요. 아마 그때 힘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을 몰랐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